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서울 주택 가격이 제대로 평가되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버블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해보려 하는데요. 내용이 좀 길 것 같아 갖고 글보다는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자료를 몇 가지를 사진을 올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걸 찾아가지고 같이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제 블로그 글들은 모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견도 많았고 욕도 많았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런 제 이런 의견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반으로 두고 있길래,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펀더멘탈을 측정할 때 너는 무엇을 두고 봤길래 계속해서 하락한다고 말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먼저 자료 1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주택가격 지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보시면은 기간에 따른 그래프가 매우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모양이. 그리고 기간도 비슷합니다. 상승과 하락의 시작되는 부분의 곡선이. 그러니까 이 두 그래프를 잘 보면 2008년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가격 지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2015년쯤부터 보시면 양적 완화를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가격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원초적인 이유보다는 미국과 한국의 가격 지수 곡선이 유사성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자면은, 미국의 경제 시장을 한국이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미국이 기준금리 관련해서 어떤 변동이 있을 때 선제적이거나 후차적으로 어찌 됐든 간에 한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유동성이 움직이죠. 그리고 유동성에 대해 대단히 민감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이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래프, 두 가지 그래프의 어, 유사성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주택가격 지수가 실제 갖고 있는 내재적 가치보다 고평가되어 있느냐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펀더멘탈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해는 뭐냐에 대해서 좀 말해 보겠습니다. 자료 2를 보시면 PIR을, 제가 서울 주택가격 지수, 주택가격 PIR을 갖다 놨는데요. 요거 저기 링크 들어가시면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PIR은 연평균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평균 수준의 주택을 구입하는 데 걸린 시간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그래프에 나와 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재 PI 지수가 약 21.35로 나타나는데, 약 22로서 22년 동안 연평균 소득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 평균 가격 주택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보시면은, 제가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빨간 네모로 해놓았는데, 이게 시장 강도입니다. 시장 강도. 그러니까 이 지표에서 시장 강도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그 이보다 훨씬 높다면, 요 시장 강도, 어, 높,
높다면 어느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강도 100을 기준으로 항상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높지는 않고 100 하단에 있었던 경우도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처분 소득 대비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이게 조금 중요한데요. 어, 가처분 소득은 개인이 획득하는 소득에서 세금이나 대출 이자 뭐 그런 것들을 제외한, 그러니까는 개인적인 소비와 저축을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에, 어, 그래서 요거 자료를 보시면 위에 있는 요게 이제 그 가처분 소득 대비 매매 가격 지수를 나타낸 표인데, 쉽게 말하면은 빨간색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초록색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좀 그래프를 보시면은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당시에 그 저기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로 높게 평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 들어서 보시면은 좀 지수가 대략 한 2007년과 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가격 지수가 어, 과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던 당시와 비슷한 매우 고평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요거랑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밑에 있는 요건데요. 요거는 이제 지수가 아닌 실제 거래된 시세로 만든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 지수와 실제 가격은 보시면은 그래프가 차이가 있는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과거 지수와 지금 시세 그래프의 지수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좀 특이한 게, 과거 지수로 나타낸 그래프는 2008년 그때 당시에 최고로 높게 주택 가격이 가처분 소득 대비 높게 평가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실제 시세로는 그렇게 높게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되었었다는 되진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높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실제 거래된 가격은 가처분 소득 대비. 근데 보세요. 현재 현재 들어서 어떻습니까? 가처분 소득 대비 그, 실제 거래되는 가격 시세가 역사상 최고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 부동산 가격은 지수로 보나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보나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쉽게 예를 들면은, 쉽게 좀 말해보자면, 어떤 뭐 건물을 지을 때 바닥에 기둥이 되는 기둥이 어떤 특정 층수에 따라 무게를 지탱하는 기둥의 크기가 있다면, 지금 현재 지어진 바닥 기둥보다 지금 건물을 계속해서 높게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작은 진동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빌딩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다가 조금만 커지면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그런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작은 부동산 관련의 하락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항상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엄청나게 높게 고평가되어 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내서 지금 집을 사라? 어,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놈을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거는, 그놈은 인생에서 아주 그냥 밀어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인간은 이런 지수를 아마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재 거래되는 그냥 그런 것만 보고, 뭐 지금 현재 실거래 가격을 찍고 있기 때문에 사라, 뭐 이렇게 말하는 단선적인
닭대가리 그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한국 주택 시장의 펀드멘탈을 나타내는 PIR,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지수는 너무 높다. 비정상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재 결론적으로 버블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2008년도의 경제 위기로 인해서 높았던 기준금리를 대폭 낮춰서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어 제꼈습니다. 그럼으로써 주택가격은 그때 당시 급상승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유동성이 공급되게 되면 물가는 상승하게 되고 결국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 수익률이 높아짐에 따라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금리를 상승시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축소되게 되고 그것에 대해 되게 민감한 주택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뭐 역사상으로 봤을 때도 유동성이 축소되는 기점은 항상 주택가격 하락이 뒤따라 왔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역사상 그 어떤 사실이에요. 그 앞으로 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그 뭐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어떤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 하나가 과거에 그때 했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과거의 지수와 현재의 지수,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지수의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현재 부동산은 되게 위험하다. 라는 것은 절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현재 어느 누구는 그 과거의 잘못을 지금 현재 되풀이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